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가 어제여서 좀 출렁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구글이 공개한 터보컨트의 영향력 무시할 수 없을 듯합니다. 특히나 메모리 관련 기업들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데 반면 일각에서는 오히려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다,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라는 반박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된 이야기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낸셜 리서치의 박철순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이거래 일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구글이 공개를 한 터보컨트의 충격을 좀 고스란히 받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정말로 메모리 기업들, 특히나 이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지 아니면 너무 과도한 우려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과도한 우려라고 생각하고 아, 그래요? 네. 업계 이제 뭐 HBM을 만들었던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이제 업계에서도 이제 과도하게 너무 이게 변동성이 커졌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설명을 전체적으로 드릴 텐데 지금 일단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챗봇을 비롯한 이 AI 모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검색을 하면 답변을 주잖아요. 네, 그렇죠. 그 과정 안에서 그런 답변에 대한 어떤 내용들, 그다음에 검색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을 계속 메모리에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적으로 쌓이다 보면 사실 병목 현상이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메모리가 계속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건데 이걸 지금 우리가 사실 문제가 뭐냐면 구글이 공개했던 터보컨트라는 게 이 메모리 사용량을 6분의 1 정도로 줄여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속도 같은 경우는 8배 정도까지 늘릴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 때문에 여기에 이제 수요라는 단어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다면 메모리 사용량을 6분의 1밖에 안 쓰면 결과적으로 메모리 수요도 주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악재로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고 이번 주에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소부장까지 대다수 낙폭을 크게 좀 보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기술이 사실 메모리 사용량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건 맞지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인 부분도 분명히 무시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올해 초반만 해도 사실 반도체 랠리가 계속적으로 이어졌다 보니까 대다수의 종목들이 사실 고점에서 피로도가 좀 쌓여 있는 상태였고 그 상태에서 6분의 1이라는 단어 그리고 수요가 줄 수 있다라는 단어 이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민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단기 변동성을 피하기 위한 회피성 물량들도 나올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고점이고 좀 올라가는 상승률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좀 팔 때가 됐나라고 해서 수익을 확보하기 위한 매도 물량들도 함께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체적인 변동성 확대의 원인이 됐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결과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수요가 저도 늘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지금 기본적으로 이 터보컨트가 적용이 되게 되면은 당연히 이 빅테크 기업들 입장에서는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메모리 사용량을 극단적으로 줄일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로 인해서 AI 모델에 대한 접근성이 더 늘어날 수가 있고 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사용량이 더 늘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 특히나 우리 같은 일반 유저들 입장에서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적으로 전체적인 이 기술의 효율화 같은 부분들은 전체적인 이 수요 확대, AI 수요 확대를 이끌 것이고 AI 수요 확대는 결과적으로는 메모리 수요 확대로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구조적인 어떤 AI 산업 그리고 반도체 산업들의 구조를 봤을 때 단기간에 어떤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들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아시다시피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늘어나고 있는 형태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워낙 필요한데 아직 공급량이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반도체 병목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빅테크 기업들도 과거에 뭐 6개월 계약에서 이제 1년, 그다음에 이제 5년 장기 계약을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단기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이미 계약들까지도 이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뭐 수요 감소에 따른 뭐 이익이 갑자기 떨어진다거나 이런 것들은 거의 뭐 없을 거다라고 보는 게 일단 맞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올해 또 이번 주에 이슈가 하나 있었던 게 ARM이 원래 반도체 설계하고 라이센스 피를 받는 사업을 하던 회사였는데 창사 이후에 35년 만에 반도체 칩을 자체적으로 만든다라는 이슈가 나왔었죠. 이 또한 사실 좀 호재였는데 이번 이 이슈로 인해서 좀 묻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칩을 만드는 회사가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메모리 반도체를 사용하는 기업이 늘었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고객사가 확대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사가 다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넓어졌기 때문에 이번 주에 나왔던 이 ARM 관련된 뉴스도 일단 어떻게 보면은 호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의 변동성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AI 기업들은 여전히 뜨겁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대표적인 반도체 국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오늘 하락을 좀 깊게 하다가 지금은 그 하락폭 좀 축소를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조정이 오히려 담아낼 수 있는 기회 이렇게 봐도 좋을까요? 네, 지금 가격대가 딱 사기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장 초반만 해도 분위기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맞습니다. 다행히 이제 지금 양봉 만들면서 낙폭을 회복했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장중에 다시 한번 플러스 전환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이번에 이 이슈를 인해서 사실 장기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게 업계의 시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알려지면서 단기적인 조정은 저가 매수의 기회라는 이런 심리들이 더 강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사실 지금 뭐 워낙 호재가 많죠. 지금 메모리 재고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물건을 만들면 그대로 다 팔리는 그런 구조고 없어서 못 파는 구조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비싸게 팔 수 있는 구조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제 메모리 쪽도 이제 엔비디아 쪽과 이제 거래를 시작했지만 가장 좀 문제가 됐었던 게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파운드리 사업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파운드리 사업 쪽도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TSMC가 대표적인 위탁 생산 기업인데 주문량을 지금 소화를 못하고 있고 고객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불만을 많이 토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좀 더 생산 능력을 늘리기 위한 투자를 더 집행해라라고 약간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면 역시나 단기간 내에 생산량을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위탁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업이 바로 우리나라에 있죠.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주문이 올 확률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테슬라에 이어서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그룹 쪽도 이제 LPU를 만들기로 했기 때문에 점점 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고 드디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수 있는 분기점이 왔기 때문에 아픈 손가락이 이제 회복이 되면서 실적은 더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실적은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한 5배 이상까지 증가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가격도 충분히 매력적이다.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지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SK하이닉스도 물론 당연히 독보적인 지휘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HBM이라든지 DRAM 쪽에서 일단 실적이 잘 나오겠지만 추가적으로 이 회사는 두 가지 이슈가 더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ADR을 상장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일단은 미국에서 이제 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대표적인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사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쪽에 베팅하기가 사실상 많은 제약들이 있죠. 달러로 거래도 좀 어렵고요. 그런데 ADR을 통해서 상장을 하게 되면 달러로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메모리 3사 중에 3위 기업이죠. 마이크론과 이제 비교를 본격적으로 받게 될 텐데 지금 마이크론은 사실 ROE가 한 65% 정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SK하이닉스는 70%가 넘습니다. 그리고 PBR로 봤을 때도 지금 마이크론은 3.9배, 올해 실적 전망치를 감안했을 때 그런데 우리나라 SK하이닉스는 2배 수준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만큼 실적은 더 잘 나오고 기술력이 있고 시장 점유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표로 비교를 해봤을 때 훨씬 더 밸류에이션 비율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ADR 상장은 약간의 지분가치 희석은 있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더 높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SK하이닉스의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돼서 단기 관점이 아니라 좀 더 중장기로도 베팅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 오히려 지금이 매수하기 좋은 시기인 듯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관련된 모멘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반등을 시도하고 있고 지금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뭐 DB하이텍이라던가 두산테스나 같은 기업들은 뭐 7에서 8%까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반도체 기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어떠한 종목을 봐야 될지 고민이 좀 깊어지실 듯합니다.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반도체 기업 중에 이 종목 좀 괜찮다 하는 기업 있을까요? 일단 뭐 저는 다 좋게 좋나요? 보고 있는데 네. 특히 장비주라든지 뭐 테스트 장비, 기판 쪽도 다 연결되어 있는 밸류체인이 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작년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인 공급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체결이 되면서 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 그리고 올해도 역시나 실적이 고성장할 만한 기업들 중에 일단은 기술적으로 부담이 좀 없는 기업들을 보시면 좋은데 오늘은 TFE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테스트 소켓과 보드를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고사양 이런 반도체 쪽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이미 다 확보를 해놓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우리가 알고 있는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들까지도 고객사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고객사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갖추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신사업 쪽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소캠 쪽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소캠 쪽 관련해서도 일단은 우리가 이 회사가 신규 제품들을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신제품에 대한 효과도 올해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전방 산업 수요가 워낙 좋다 보니까 증설도 선제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증설이 완료가 되는데 올해 2026년 2분기 얼마 안 남았죠. 공장 증설이 완료가 되게 되면 일단 하반기부터 가동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실적 같은 경우가 다시 한번 레벨업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도 역시나 한번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올해 실적은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77% 이상 급성장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적만 보더라도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2026년도 순이익을 감안했을 때 PER이 지금 한 16배 정도 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유사 기업들, P그룹 대비했을 때, 피어그룹 대비했을 때 상대적으로 저평가 매력이 아직도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시면 이번 주 반도체 종목들 급등락이 나왔을 때도 상당히 견조하게 버텨줬고 오늘이 사실 과거 종가를 모두 다 뛰어넘은 최고가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단에 큰 기술적인 저항이 없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를 잡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일단은 8만 원 이상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6만 원대로 좀 짧게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섹터 가운데서는 전반적으로 다 좋게 보신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TFE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장의 분위기 이번 주를 보게 된다면요. 상대적으로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강한 시세를 내뿜는 게 특징적입니다. 이렇게 코스닥이 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이오 기업들의 약진이 아닐까 싶은데요. 바이오 기업들 긍정적인 전망 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분위기가 좀 변화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고요. 오늘도 바이오 기업들 전반적으로 분위기 괜찮습니다. 대표적으로 알테오젠이 오늘 시장 대비 그래도 0.1% 그래도 좀 버텨주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기술 이전 이슈가 있었죠. 그럼 이게 또 이러한 호재가 제약바이오 전반적인 훈풍, 온기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지금 사실 매크로적인 이슈들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제약바이오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일단은 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유가의 급등이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조금 덜 민감한 업종이 바로 제약바이오입니다. 왜냐하면 필수재 성격을 좀 띠고 있기 때문에 의약품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필수재 성향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민감도가 떨어져서 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고 지난해 사실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해외 쪽으로 어마어마하게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20조가 넘는 규모를 수출을 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역대급 기록을 세웠었고요. 올해도 지금 앞서 언급해 주셨던 알테오젠이 이번 주에 이제 공급 계약이 있었죠. 일단 기본적으로 라이센스 아웃이 있었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벌써 두 번째잖아요. 올해 들어서. 그만큼 지금 대장주였던 알테오젠의 기술 이전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나머지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기업이 기술 이전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이 관심이 수급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정 종목을 제외하고는 최근에 그렇게 많이 오른 종목들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받아서 가격적인 부담이 좀 떨어져 있는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신규 매수하기도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자체 기업들만으로도 기류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빅파마도 당연히 고객사를 확보하면 좋겠지만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뭐 G2G 바이오와 삼성 계열이 이번에 또 기술 이전을 했었잖아요. 이런 것들처럼 우리나라 안에서도 기술 이전이 진행되면서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도 긍정적인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역시나 정부의 계속 정책적인 지원 기대감이 있습니다.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당연히 제약바이오 같이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섹터 같은 경우는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거기에 지금 중기부와 복지부 같은 경우도 신약 개발을 위해서 투자를 전격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언급이 좀 나왔었고 한국투자공사도 처음으로 전략적 투자를 이번 주에 단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지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거기에 수급적으로도 지금 보시면 자산운용사들이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최근에 ETF 시장이 좋다 보니까 상품들을 출시를 하고 있는데 이 기술 이전 관련된 ETF라든지 바이오 관련된 ETF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티브 자금이 들어오면서 수급적으로도 좀 더 탄탄해질 수 있다는 점도 제약바이오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일정도 항상 우리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다음 달에 이제 AACR이라고 해서 가장 큰 암학회가 미국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알지노믹스가 구두 발표를 하기 때문에 좀 집중이 많이 되고 있는 편이고요. 그 안에서도 또 보로노이라든지 ABL 바이오, Y바이오로직스, 리가킨 바이오, 온코니 테라플리티스 이런 기업들이 지금 참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위주로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더 비중을 좀 더 확대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서 보고 계시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이게 제가 항상 한 종목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ABL 바이오입니다. 지금 사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옆으로 흐르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1월 달만 해도 25만 원대까지 올라가주면서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었는데 지금은 사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횡보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간에 또 악재들이 있었죠. 왜냐하면 이 회사의 기술 이전을 받아가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사노피가 사실 임상을 좀 미뤘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임상 확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었지 이게 큰 악재는 아니고 전체적인 어떤 기술의 가치 대비했을 때 충격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런데 주가는 30% 이상 고점 대비 밀렸기 때문에 너무나도 저평가 매력이 부각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지선도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요. 지금도 충분히 신규 매수 접근 가능하다. 그리고 4월 달에 또 ABL001이라고 해서 담도암 임상 발표가 있는데 요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가장 제약바의 투자 포인트 중에 메인인 임상에 대한 기대감, 이런 일정 이벤트도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한 25만 원 정도 다시 한번 최고가까지 도전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지금도 한번 신규 매수를 분할로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박철순 대표와 함께 국내 증시를 떠받들고 있는 양대 대표적인 섹터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반도체와 제약 바이오 그리고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되는지 투자 힌트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